어제 깜짝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를 선출을 위한 어제 당선인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89대 80으로 나온 것으로 그렇게 제가 취재가 됐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추미애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일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도 놀랍지만 더 놀라는 것은 바로 국민의힘. 승리한 야당은 그나마 저렇게 움직이면서 또 추미애도 낙선시키고 우원식을 뽑고 하면서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또 중도층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과연 이렇게 해서 혁신과 개혁이 이루어질까요? 네, 이현종의 뉴스쇼 5월 17일 금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당초 어제 이 국회의장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해드리려고 그러다가 굉장히 의외의 결과가 나와서 오늘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죠? 어제 보고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아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를 선출을 위한 어제 당선인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당선인 총회에선 당초 추미애 당선인이 당연히 이번에 후보로 뽑힐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 자신감들이 넘쳐났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후보가 이 조정식, 그다음에 정성호 후보가 박찬대 원내대표를 만나고 난 다음에 후보 출마를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끝까지 완주하겠다라고 했는데 개딸들이 어마어마한 공격을 퍼붓죠. 야, 수박이다, 당장 사퇴해라. 그러면서 어차피 국회의장은 추미애다, 의추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추미애 당선자의 어떤 이번에 낙승이 예상됐었습니다. 근데요, 어제 169명이 참석을 해서 투표를 했는데 깜짝 결과가 나왔습니다. 89대 80으로 나온 것으로 그렇게 제가 취재가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다른 결과도 있었는데 정확히 아마 89대 80 정도 한 자릿수 차이가 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래서 제가 정말 궁금해서 어제 여러 민주당 의원들하고 통화를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아마 민주당에서도 깜짝 놀랐던 모양입니다. 현장에 있던 이재명 대표 얼굴이 완전히 흑빛이 됐다고 합니다. 추미애 당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당선자가 발표가 됐는데 의원들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박수도 치지 못했어요. 그만큼 충격적인 결과였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추미애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일었다고 합니다. 아마 재선 이상급들은 대부분 추미애 후보에 대해서 비토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추미애의 어떤 이 비호감,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는 그런 비호감적인 정서가 있었고요. 예전에 추미애 당선자가 여러 차례 어떤 당론을 어기고 돌출 행동을 한 적이 꽤 많습니다. 예전에 환노위원장 때 당시 자기 당 의원들은 다 못 들어게 하고 당시에 야당과 이렇게 짝짝꿍해서 법안을 통과시켰던 적도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적도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 법무장관 시켜줬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저격하는 그런 언행을 보여와서 마치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의장이 되면 아마 국회의장 끝나고 난 다음에 대선 도전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붙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상당히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추미애 당선자 측에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해라 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추미애 당선자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친명계 내부에서도 자칫하면 추미애가 이재명의 어떤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대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오다를 내렸다고 합니다. 소위 오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찍으라는 오다를 내렸는데 근데 그게 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참, 그게 보면요, 민주당이 지금 거대 야당이 돼서 폭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법이다, 25만 원이다, 폭주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름대로 보면 내부에 균형적인 어떤 균형추, 집단 이성이 작동하고 있다, 이런 관측도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보는 겁니다. 즉 결국 이 민주당이 차기 집권이 목표인데 차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추미애 국회의장이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판단을 내부에서 의원들이 한다는 거죠. 만약에 또 이번에도 그냥 좌충우돌 해서 국회의장 막 하면 개딸들은 좋아하겠지만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런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대권을 맡길 수 있을까? 대통령을 맡길 수 있을까? 정권을 맡길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일어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내부에서 아마 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조금 추미애보다는 덜 강성인 이 우원식 의원으로 이제 표가 쏠린 게 아니냐. 그리고 알아봤더니 선거운동도 추미애는 아이 명심이 당심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선거운동을 안 했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원래 국회의장이 되면 23명의 보좌관을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의원 한 명은 9명인데 국회의장은 23명을 임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23명을 대부분 뽑아놨다고 그럽니다. 다 이 면접을 봐서 뽑아놓기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다 자기가 되는 걸로 알고 별로 운동도 안 하고 그냥 있은 거죠. 근데 우원식 의원은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했다고 그래요. 의원들 1대1로 만나고 뭐 등등 하면서. 그러니까 바로 이게 달라진 거죠.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나한테 와서 표도 달라고 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뭐하러 찍지?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근데 가장 어려운 선거가요. 이 바로 국회의장 선거라고 합니다. 의원들 상대로 하는 선거. 원내대표도 그렇고. 의원들은요. 누구 만나든지 간에 제가 꼭 찍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는데 그거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9대 때도 정의와 당시 국회의장이 황우여 그때 의원하고 싸웠는데 당연히 친박인 황우여 의원이 되는 걸로 알았는데요. 나중에 결국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국회의장 선거는 변수가 많은데 저희가 좀 예측을 취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물밑 취재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내부에서도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된 걸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청래 최고위원은요. 이 선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방송에 나가서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안 되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안 될 가능성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확률? 근데 결국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은 이 국회의원들이 이 당원들의 마음을 못 읽었다. 이렇게 또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즉 개딸의 마음을 못 읽고 왜 국회의원들만 국회의장을 딴 사람 뽑느냐 이렇게 질타하니까 우원식 의원도 굉장히 화를 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이렇게 개딸이 어떤 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데 대해서 나름대로 의원들은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죠. 근데요. 문제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도 놀랍지만 더 놀라는 것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추미애가 낙선한 걸 오히려 좋아하지 않나요? 근데 알고 봤더니 국민의힘이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고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윤상현 의원이요. 어제 이 결과를 보고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추미애 당선인을 국회의장으로 뽑지 않았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그게 당심이라고 했다. 강성 지지층에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추미애 당선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온건한 우원식을 선택한 민주당이 무섭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택의 기준은 대선 승리에 누가 더 도움이 될까? 앞으로 민주당의 모든 기준은 대선 승리뿐이다. 중도층을 향한 민주당의 변화가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패배한 우리보다 승리한 민주당이 더 먼저 변하고 있다.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민주당보다 우리 국민의힘이 더 빨리 크게 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승리한 정당, 거야가 된 정당은 오히려 물론 뭐 겉으로는 특검 25만 원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보면 그래도 내부의 어떤 집단 이성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대선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벌써 민주당 내에서는 재집권 세미나를 6차례나 했습니다. 매일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의원들도 모여서 막 공부도 하고 있고 세미나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날 윤상현 의원이 보수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를 열었어요. 그런데요. 이 토론회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국민의힘이 패배했으면 왜 패배했는지 원인을 찾고 그리고 토론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토론회장에 단 한 명의 의원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어디를 갔나? 바로 인근에서 열렸던 나경원 의원이 열렸던 무슨 연금개혁인가요? 무슨 저출산 관련된 토론회, 거기에는 35명이나 찾아갔습니다. 왜?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만 쫓아간 거예요. 정말 토론회 때는 안 가고 거기만 쫓아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의힘이. 그리고 3040들 천목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밤샘 토론을 했는데 대선 패배의 6가지 원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이 패배라든지, 그다음에 이종석 황상무 사태라든지, 입틀막이라든지 뭐 하면서 6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게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패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의 원인을, 그런 이유 등등을 들면서도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한마디의 이런 방구도 못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3년이나 남은 대통령이 무서운 거죠. 또 영향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지금 당내에서는 황우여 비대위가 나서서 뭐 전당대회를 언제 하니, 룰을 어떻게 하니, 이런 목 싸움이 있지만 뭐 하나 결정된 게 없습니다. 당 차원의 백서를 만든다고 그러는데요. 이 백서를 만든다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국민들의 어떤 이 선택 이유, 즉 국민들이 왜 국민의힘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질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백서를 만들면요, 가장 중요한 게 왜 국민들이 그렇게 뽑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순서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조정훈 위원장은 그게 아니라 한동훈 잘못이고, 지금 이 당 선거운동 잘못이고, 2조 심판론 잘못했고, 원톱 체제가 잘못이고, 이런 이유만 들고 있어요. 아니 삼척 동자도 이번에 나가보시면 이번 선거 왜 여당이 패배했는지 이유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못하니까 그렇게 이걸 제쳐두고 이야기하니까 엉뚱한 지금 원인만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당대표 선거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견제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흔한 세미나 한번 열지 않고, 그 다음에 영남 지역 의원들 뭐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승리한 야당은 그나마 저렇게 움직이면서 또 추미애도 낙선시키고 우원식을 뽑고 하면서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또 중도층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과연 이렇게 해서 혁신과 개혁이 이루어질까요? 결국은 패배한 자가 더 열심히, 예를 들어서 시험을 못 봤는데 시험 100점 맞은 애는 집에 가서 더 열심히 공부해요. 다음에도 또 100점 맞아야지 라고 막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시험에 50점 맞은 애는 다음 시험도 그냥 망했어. 그리고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축구하러 갑니다. 그냥 공만 차러 가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다음 시험에 또 왔을 때, 시험지 왔을 때 더 잘 볼 수 있을까요? 시험 문제를 못 봅니다. 오히려 더 못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 차이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막 시험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날 또 공부해요. 그날 또 집에 가서 또 공부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요, 그날 그냥 놉니다. 또 며칠간 놀아요. 그래서 시험 있는 날 밤새매요. 밤새매는데 결과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게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생사가요, 꾸준히 열심히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노력하면 그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과연 이 선거 패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원인을 알아보고 개선하려고 그러고, 뭔가 움직이고 절박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그러고, 그런 노력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래, 그래도 한 번 더 밀어주자 라는 마음이 생길 텐데, 오히려 그냥 가만히 그냥 숨만 쉬고 있습니다. 숨만 쉬고 있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고, 대통령도 눈치만 보고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이러면 똑같은 결과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너네들은 해봐야 안 돼, 이런 이야기 또 듣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 민주당은요, 처음에는 뭐 개딸이다, 비명행사다, 뭐 비판을 많이 했지만, 근데 나름대로 또 보면 또 이제 더 이상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안 한다고 그러니, 공천할 수 없으니까 이제 또 독자 행보를 하는 거죠. 그 이재명 대표도 지금 아뜨거라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나도 연임을 추대로 가려고 그랬더니 이거 안 되겠네, 큰일 났네. 지금 또 당 밖에서는 지금 김부겸, 뭐 유인태 이런 원로들이 막 당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무슨 황제냐 이 당이,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원로들이, 그런 비판하는 원로들도 없어요. 왜냐? 다 대통령을 눈치만 보고 있고
대통령이 여전히 어떤 인사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도 뻥끗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는 재집권, 개혁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될 것인가? 자, 정말 이제는 본인들 스스로 쓴소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총선 패배가 뭔가 대통령실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그 이야기를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정말 자신의 어떤 정치 생명을 걸고 이런 쓴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 내에서도 이런 쓴소리를 혼자 하기 힘들면 여러 명에서라도 뭔가 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변화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정말 이 대선 후보급들이 다 경선에 나와서 당대표 선거에서 백가쟁명식으로 서로 토론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야, 역시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변화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어떤 마지막에 가서는 큰 폭풍을 일으킨다는 게 이제 나비 효과인데요. 자, 지금 이 민주당에서 일어났던 이 조그마한 나비 효과, 이게 과연 국민의힘에 어떤 효과로 나올까요? 그냥 나비로 끝날까요? 아니면 폭풍이 될까요? 저는 폭풍이 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은 날개짓이 국민의힘에게 큰 폭풍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2028년 국회의원 선거, 이런 선거가 줄줄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원식의 당선, 단지 아유 추미애 떨어졌으니 정말 잘 됐네, 아유 고소하다, 이런 게 하기 이전에 왜 탈락했을까? 저 탈락의 의미는 뭘까?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렇게 먼저 생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